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避難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미국 MOU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4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The Grove 처치, 리폼드 처치 그 파송교회에 다녀왔고 그분이 졸업한 브론스위크 신학교도 방문을 했습니다. 가족 묘지 자리만 남아있고 양화진으로 다 옮겼습니다. 매우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니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고기를 먹되 먹어야 될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되 그렇지 않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고기를 언제부터 먹게 되었지요? 인류 역사 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들의 식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씨 맺는 씨 가진 열매와 푸른 채소였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기본 먹거리가 씨 가진 열매와 푸른 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동물은 먹을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본 먹거리처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기 먹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양 필수 요소예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늘 자라잖아요. 손톱도 자라고. 단백질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으면 좋겠나? 또 어떻게 먹으면 좋겠나? 언제 먹으면 좋겠나? 그래서 음식 규례에 대해서 아마도 레위기 11장을 오늘날 기록했다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지 쪽발과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먹으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8만 명을 2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연구를 했는데 그 암 환자들이 먹는 식품이 대체적으로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더라. 연구 결과가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가공식품은 제1 발암물질이고 그다음 붉은 고기는 제2 발암물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왜 발표했을까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정도 먹으면 될까? 한번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고기 한 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분. 여러분 채식주의자입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대로 먹는 게 문제입니다. 또 얼마 먹으면 좋을까? 첫째, 얼마큼 먹으면 좋을까? 고기 먹으라고 하셨는데 과다 섭취가 문제거든요. 단백질 꼭 필요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다 섭취가 문제지요. 우리 인체의 세포가요 약 100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100조 개의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한데 몸무게로 따지면 1kg당 1g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화학 분석을 다 했어요. 1kg당 하루에 1g 먹으면 된다. 그러면 60kg이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량이 얼마라고요? 60g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기 60g. 작은 계란 한 개입니다. 계란 하나 정도 먹으면 돼요. 요게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에요. 그 이상 먹으면 어떻다고요? 과다 섭취한 겁니다.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뭐 많이 먹어도 상관없지. 아닙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필요한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저장되었다가 그 다음날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 그것만큼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간이 분해를 해가지고 요소라는 것으로 분해를 시켜서 간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잔 그 다음날 아침에 소변을 보면은 색깔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 요소로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60kg이 오늘 회식할 때 100g을 먹었어. 그러면 40g 과다 섭취한 거죠? 과다 섭취. 그럼 그게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의 간이 노동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어릴 때 명절 때만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솥에다 물을 한 솥 붓고 고기는 몇 좀 집어넣고 무 숭숭 썰어서 이렇게 끓여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명절을 고기 먹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함께 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시골에서 선교사님이 1년에 2차례 성찬과 세례하러 오는데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는데 선교사님만 오면은 고기를 대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기를 먹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어릴 때 저희들은 산에 있는 토끼, 노루, 뭐 이런 거, 꿩 이런 거 잡아먹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릴 때 고기 못 먹고 자란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이 먹으라 그래요. 고기 사주면서 실컷 드세요. 실컷 드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북한 김일성이 백성들에게 소고기국에 이밥 주는 것이 선전 그렇게 했잖아요.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에 대한 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먹더라도 하루치만 먹어야 돼요. 하루치만. 과다 섭취량은 우리 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몸에 저장도 안 되고
이것을 간이 분해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려면 간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먹자고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내 몸무게 1kg에 1g을 먹은 여러분 몸무게 계산해서 드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언제 고기를 먹으면 좋으냐? 밤에는 우리의 장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야식 문화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야식으로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24시간 지키면 배달을 해줘요. 24시간 배달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본받아가지고 이번에 미국 가서 그 식당 들어갔는데 24시간 하는 미국 음식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서 2시간 동안 머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으로 내려가는데 탄수화물은 2시간 정도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늦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늦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만감이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근데 밤늦게 고기를 먹었다. 포만감이 오래 가요. 장이 야근을 하는 겁니다.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일시키는 거야.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을 수가 없어요. 잠자는 동안 계속해서 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이걸 거역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만 잠 못 자고 꼬박 밤새우면 우리 몸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언제 먹으면 좋겠나? 저녁 6시 전에, 늦어도 7시 전에 먹고 2시간 동안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장도 함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고3 아이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늦게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오면 엄마가 영양 보충시킨다고 튀김닭, 통닭 막 시켜서 영양 있는 걸 잔뜩 먹여놔요. 그러면 면역력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허우대는 멀쩡하고 크게 건강하게 보이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먹어야 됩니다. 결핵이 왜 생기느냐? 면역력 떨어져서 생기고 영양 부족해서 생기는 후진국형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명당 1원 명의 결핵 환자가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1등입니다. 20대 결핵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20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허약합니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 파티할 때 뷔페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지요? 고기 실컷 먹어라. 고기 실컷 먹어라. 얼마만큼만 먹어야 된다고요? 1kg에 무게 1kg에 1g씩만 먹어야 된다. 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 자, 그럼 언제 고기를 먹어야요? 저녁 6시 전에, 늦어도 7시 전에는 먹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 원리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에 대한 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 먹었다.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자, 첫째, 얼마만큼 먹으면 좋을까? 얼마만큼. 그 다음에 언제 먹으면 좋을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고기는 구워 먹어야 맛있습니까? 삶아서 먹어야 맛있습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근데 저는 구운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구울 때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맛있는 요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기가 구울 때. 그러나 갈색으로 변할 때 잘못하면 고기가 타요. 타면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발암. 뭐든지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돼. 참기름도 많이 볶아서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오고 향도 더 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식품과학처에서 참기름에 벤조피린이 너무 과량 들어있으면 그건 폐기 처분하라는 법령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기름 살 때 벤조피린 양을 확인 안 하잖아요. 응?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하게 로스팅을 해버리면 거기에 벤조피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고기는 더욱더 벤조피린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탄 고기를 먹으면. 캠핑 갔을 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고기 구워 먹는 것 아닙니까? 철물점에 가가지고 철망 사고 그 다음에 뭐 번개탄 사고 숯 사는데 그 번개탄 숯을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몰라요. 요즘 나무가요 화학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벤조피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떨어지면 고기 타잖아요. 연기 속에 발암물질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섭취해 놓으면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속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 떨어지면 이것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도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삶은 고기를 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굽는 고깃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 건강을 이것 때문에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응? 장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성경은 지혜롭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고기를 먹으라. 이게 고기 먹는 법을 가르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대장암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지금. 이것은 원래는 유럽의 병이었고 미국 사람들의 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백질 초과량은 저장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탄수화물 초과량은 저장된다고 합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꿔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탄수화물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살이 찌는 겁니다.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량이 너무 많은 것은 삼가는 게 좋겠죠. 적절한 지방량이 들어있는 고기가 참 맛있죠. 고소하고 맛있죠. 그런데 장의 면역 세포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음식 중에 몸의 면역력의 70%, 80%가 우리 장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유산균이 굉장히 몇 조가 된다고 그래요. 균이 있는데 그래서 유산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산균 먹죠. 식품 유산균. 그런데 10억에서 100억까지 된대 그 숫자가. 근데 그거 넣어봐야 우리 몇 조가 되니까 바가지로 물을 퍼서 바다에 퍼붓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유산균이 장에 있는 유산균이 활성화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먹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습도가 있고 온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장의 온도가 39도 내지 40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 덩어리가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걸 소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밀라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우리 입의 침 속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침 속에서.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침 속에서 나오는데 위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2시간 동안 머물다가 제대로 섞였는데 이제 잘 씹지 않고 보내면은 장 속에서 39도, 40도가 되니까 이것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는 것은 바로 음식물이 내 장 속에서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씹어야 돼요. 아밀라제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침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성인의 이 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살죠. 32개입니다. 32개. 그런데 이제 송곳니가 아래 위로 2개씩 4개죠. 앞니가 4개, 4개, 8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금니인데 남은 게 몇 개입니까? 계산 안 해도 돼요. 20개입니다. 20개. 왜 우리 이의 입에 어금니를 20개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씹으라고. 많이 씹으라고. 어금니는 맷돌이잖아요. 맷돌. 맷돌질을 많이 하라고. 맷돌질을. 근데 우리는 급하다고 바쁘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냥 급하게 막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음식물이 그냥 2시간 동안 섞여가지고 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기는 먹되 어떻게 먹자고요? 될 수 있으면 삶아서 그날 필요한 양을 먹고 음식을 씹되 많이 씹다. 많이 씹다. 다른 사람 씹지 말고 음식물 많이 씹어요. 음식물을 많이 씹어라. 그래서 몸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식사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씹는 게 있어요. 근데 음식은 희한해요. 씹으면 참 맛이 좋습니다. 오래 씹을수록 맛이 오래. 그래서 아밀라제가 이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니까 이 장 속에 들어가서 섞일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잘 섞어서 보니. 그래서 이것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장으로. 장으로 내려보내면 우리 장 속에는 유해균과 무해균이 있어요. 유익균이 있어요. 유익균과 무해균이 있다고, 유해균이. 이것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유익균이 15%, 유해균이 15%, 30%, 나머지는 보통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70% 있는데 이게 싸워가지고 유익균이 이기면 장이 편안한데 유해균이 이기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보통균 70%는 묘하다는 겁니다. 이기는 쪽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래서 유산균을 이걸 늘리기 위해서 먹는데 유산균을 먹어도 장에서 위에서 많이 죽어버린다. 내려갈 때. 그래서 이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 속에서는 포도당을 다 흡수를 해요. 영양분을. 대장에서는 폐기물 처리하고 수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다가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되니까 대장의 유산균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포도당 먹이가 없는 거예요. 먹이가. 그래서 그 먹이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먹어야 돼요. 이 당이 뭐라 그러냐면 설탕, 꿀, 엿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이제 흡수가 되죠. 소장에서. 다당을 뭐라 그러면 3개 이상 붙은 걸 다당이라고 그러는데 3개에서 10개까지 붙은 걸 올리고당이라고 그러는데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소장이 흡수를 못해. 소장이. 그럼 이걸 여러분 사서 드시잖아요. 올리고당 사서 드시죠? 이걸 사서 드시면 이 올리고당은 장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대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장. 이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양파, 마늘, 치커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커멓게 된 바나나 이런 것들이 올리고당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그래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 췌장까지 직장까지인데 보통 대장암이 어디 직장암이 가장 많잖아요. 직장암. 이게 이제 이눌린은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게 많으냐? 뿌리식품, 더덕, 도라지, 고들빼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눌린 내려갈 수 있도록 뿌리식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청국장 이런 것들이 이눌린이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청국장 냄새 나는 것은 그 뷔페에서 냄새 난다 그래요. 우리나라 청국장을 가져다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든 일본의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나또라 그러나요? 나또.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 다음에 물김치, 동치미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몇 번 먹어주면 좋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좋다고. 아침 저녁으로 한 바가지씩 먹으면 설사한다는 겁니다.
설사할 때 지사제를 먹지 말라더라고요. 지사제. 왜 그러냐? 우리 몸에 있는 잘못된 건 다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원리라니까, 창조의 원리.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자, 문제는 장이 편안해야 되는, 장 속에는 면역력이 70%, 80%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장. 그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스트레스가 문제죠. 스트레스도 디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디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근데 유스트레스는 몸에 좋은 스트레스인데, 예를 든다면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 그런데 만나면 예쁘게 보이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래. 근데 그것도 좋은 스트레스. 빚쟁이 만나러 갈 때는 나쁜 스트레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시골에 깊은 산속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비가 안 와도 스트레스, 많이 와도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없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주신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라푸드라 그래요. 칼라푸드라면. 칼라푸드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생기잖아요. 활성산소 그 지수, 스트레스 지수는 피와 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데,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것이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까지도 공격을 해서 산화 노화 작용, 그래서 유전자 변이까지도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이게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항산화 물질은 바로 칼라푸드라고 그럽니다. 칼라푸드. 그래서 그 칼라푸드를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꽈리고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답니다. 부부 싸움 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부부 싸움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될까요? 네? 꽈리고추를 드세요. 도마도를 하나씩 당신 하나 나 하나 그러고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면 회사에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일이 생길 거다. 그런 일이 예상이 될 때는 뭘 먹고 가라고요? 그냥 칼라푸드 먹어요. 꽈리고추만 먹지 말고 칼라푸드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데 색깔까지도 다 식욕이 날 수 있도록 색깔까지도 입혀주고, 때로는 향기도 넣어주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았다. 그날 밥을 먹을 때 비타민 C를 그래서 먹으라는. 이황재 교수가 비타민 전도사 아닙니까, 서울대. 그분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어떻게 푸느냐? 주말에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푼다 그래. 이미 공격을 받았고 난 다음에 해봐야 소용없죠.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고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최근에 우리 장 속에 행복 호르몬이 발생된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과학자들. 행복 호르몬. 이걸 옥시토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사랑 호르몬.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많이 생기느냐? 남을 도와줄 때, 이웃사랑 실천할 때, 남을 섬길 때, 이해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관용을 베풀 때, 특별히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이럴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원리와
그 다음에 자연의 원리와 우리 몸의 원리를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언제 부름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원리와 자연의 원리와 몸의 원리를 순응함으로 전인 건강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